이면 2-1은 올렸잖아요. 2-1 그러니까 이제 2-1에 이 강의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올릴 테니까 이게 한 30분 정도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가족 체계와 가족 생활 주기, 우리 이제 교과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와 가족 생활 주기예요. 목차에는 이제 가족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 생활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체계.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몸에는 하나의 우리 몸의 전체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 이렇게 우리 몸을 가지고 사회와 생활도 하고 있고 자기만이 특성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 이런 전체적을 몸으로 생각할 때에 그 기능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모든 기능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체계가 갖춰지면 건강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가족도 이러한 기능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체계론적 이론이라고 하고 체계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론적 관점은 일반 체계 이론을 받아들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족 생활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족 체계는 부모 하위 체계죠. 그 가족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녀들이 있고 또 형제 체계가 있고 또 거기 형제 중에서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아니면 그 밖에의 가족들 간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지탱하고 있냐. 가족이 하나의 분위기라고 했고 그 가족의 가족마다에 대한 그 특성이 있고 가족마다에 대한 내려오는 가족의 관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에서는 가족 경계가 있어요. 가족의 형상성이 있고 가족의 또 삼각관계가 있고 가족의 규칙이 있고 가족의 신화, 가족 의식, 격려와 밀착, 부모.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상담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겠는데 그, 어, 그 상담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가족 경계, 가족 형상성, 가족 상관관계, 가족 규칙, 가족 신화, 가족 의식, 격려와 밀착 이런 부모 등 이렇게 가족이 그 지탱하고 있는 체계를 하나의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발달적 관점에서는 보면은 가족은 정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이다. 정적이요. 정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이다. 각각 가족 단계 안에서 그 가족이 다음 단계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일으켜야 할 어떤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나이에서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은 개개인의 발달 과업은 가족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가족 체계 전체의 발달 단계의 발달 과업을 이루게 한다.
요거를 한번 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하고 가겠어요. 가족 경계, 여러분들 많이 듣던 얘기죠. 가족 경계라 하면, 우리가 그 가족 안에 부모와의 아들과의 관계, 또 이렇게 자녀들도 아들, 딸이 있잖아요. 또 부모와의 아들의 관계, 그 중에서 또 모녀의 관계, 에, 어, 부자의 관계, 아니면 부녀 관계, 근데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다 위계 질서가 있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부모는 자녀들을 아무리 자녀라도 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 자녀들에게 함부로 한다든가, 옛날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 경계라고 그래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안에 들어오면 식구들이 잘 있나 없나 편하게 있나 이제 확인을 하지요. 근데 이제 딸의 방과 아들의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을 확 열어도 큰 실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딸 방에 갑자기 노크도 없이 문을 확 연다면, 그건 가족의 경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 가족은.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도 딸의 방에 들어갈 땐 신호를 해죠. 노크를 한다든가 이름을 부르다든가. 그래서 그 가족이라도 하나의 개인의 존엄성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가족의 경계예요. 이런 경계가 잘 돼 있으면은 그 가족은 정말 그 경계가 잘 돼 있고 의의 질서가 이렇게 있는 가족이고, 가족의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들 간에 조화를 이루며 잘 이루는 그런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의 향상성이에요. 가족의 향상성이라 하면은 가족 간에 긍정적인 일이 있고 부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가족의 향상성이라고 해요. 그 어떻게 보면 가족은 푸근하고 참 어떻게 보면 정서적이나 육체적이나 가족의 쉬는 공간, 향상성을 이루는 공간이에요. 이런 걸 가족의, 또 이 가족의 삼각관계라는 게 이제 상담에서 나오는데, 가족의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면 둘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굴 하나 껴들게 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어머니와 딸의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둘이 잘해서 풀으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아버지를 껴들게 한다든가 아니면 딴 사람 하나 껴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그 향상성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간혹 가족 상담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해요. 이런 가족은 계속 이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생활할 때에 이런 삼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규칙이 있어요. 어느 가족이든지 규칙이 있잖아요. 가족 규칙. 그 규칙을 서로 존중하며 잘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의 신화라 하면 가족이 내려오는 유래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어디면 예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신화가 되겠죠. 시골에서 시족사회에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다 신화적인 일이에요. 또 가족의 이제 가족 의식이 있어요. 그 가족 내에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의식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가족 내에
그 의식적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가족, 이런 그런 가족도 있죠. 또 형식적 부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가족 의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격려와 밀집,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게 정말 가족에 대한 하나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너무 밀착된 관계,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런 가족 상담에서 많이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여기까지만 그 얘기하고, 다음에 가족 상담에서 또 가족 상담의 이론이 있어요. 뭐 한 10가지 정도가 되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족에 대한 것을 지식을 넓혀가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발달론적 관점을 보겠어요. 가족은 정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이다. 각각 가족 단계 안에서 그 가족의 다음 단계로 진보하기 위해서 이룩해야 할 어떤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나이에서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들이 수행할 발달 과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구성 개개인의 발달 과업은 가족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가족 체계 전체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발달 단계 발달 과업이에요. 과업이라면 진행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본가로부터 분리되고 약혼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 전에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 출생 전 부부예요. 결혼해서 이제 아이 출산 전 단계를 아이 출산 전 부부 단계, 그 부모 역할에 적응, 뭐 가정 꾸미기 이런 걸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결혼 초기를 보겠습니다. 또 아이 출생 부부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와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죠. 첫 아이 출생과 입양, 또 완성된 가족이에요. 새로운 구성원이 적응한다. 막내 출산, 또 청소년을 가진 가족이에요. 가족 체계 내에서 융통성 증가, 가족으로부터 아동 분리, 또 떠나보내기, 가족 성원이 떠나는 것을 수용, 자녀의 뭐 결혼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분가라든가 이런 게 이제 떠나보내는 시기이다. 또 군인도 가죠. 남자들은 이런 시기가 이제 가족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화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시기를 가족을 떠나 보내는 시기이다. 또 자식을 모두 떠나 보낸 후, 어떻게 보면 또 노인 가족이 그래서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인 가족이 많아요. 또 1인 가족도 많고, 이런 때는 외로움과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수용해야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돼요. 자식을 떠내 보내면서 상대적 선택. 이후에는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 이제요, 최후에는 요양원에 가서 생애를 마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식해야 돼요. 타에 의해서 가게 되죠. 누구든지 요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핵가족이 많아 늘고, 또 자녀들의 사회생활의 그 변화에 따라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다가왔다. 그래서 실버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최후에는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어요. 가족 체계의 특성을 한번 보겠어요. 가족 체계의 특성. 가족 구성원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 특성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게 개방
체계일 경우,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폐쇄체계가 있고 개방체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개방체계는 뭐예요? 개방체계는 모두 받아들여서 과업을 해서 산출을 해요. 그게 개방체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 체계는 개방체계를 가진 그 가족이 정상적이에요. 폐쇄체계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분출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지 않고 분출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소화시켜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체계 중에서 나쁜 체계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은 이제 식사를 하잖아. 그게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영양가 있는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야만이 이제 좋은 영양소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다 이제 산출되고 나머지 그, 어, 그 소변 대변으로 배출을 해야 건강한 몸이 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배출이 없으면은 그 체계는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족에도 개방체계가 있고 폐쇄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상위체계는 지역사회 확대 가족이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어, 그 상위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상위체계는 지역사회 확대 가족이 있고, 하위체계는 부부 하위체계가 있고, 부부 자녀 하위체계가 있고, 형제 하위체계가 있으며, 모든 체계는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교환하죠. 예. 그게 하나의 보면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방체계에서 보면 이런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이 산출하는 거죠. 산출.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려면 좋은 걸 또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어요. 가족 체계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그 가족 내에는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으며 나쁜 일도 있으며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들이 생산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문제 해결 체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차원.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의 보면 어떻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은 밥상머리 이런 뭐 교육이라고 했는데 하나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에요. 지금은 근데 소통이 너무 이게 그 사회가 급속한 변화, 또 사회 그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가족들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소통의 체계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은 의사소통을 그런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 그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자기만의 역할이 다 있어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좋은 가족이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반응, 반응. 이것도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경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계가 잘 갖추어져야 그 가족이 잘 지금 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그 가족이 많이 지금 형성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의 가족들이 그게 무엇이죠? 그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칸가루 가지고 부모랑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건 절대 안 해요. 이 가족은 분화가 돼야 돼요. 분화라는 뭐예요?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내보내야 돼요. 그걸 아직 분화가 안 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보면 폐쇄 체계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면 그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고, 그래 부모를 너무 이렇게 과잉 보호하다 보면 능력이 상실돼 가지고 말은 부모와 같이
잘 살고 싶다 이러지만은 이게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그러한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개입, 서로가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족도 있다. 행동 조절, 행동 조절은 예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에게 잘 이해하도록 예절을 지키고 또 부모님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이 자녀로서의 그 가족이 잘 향상성을 이루어줄 수가 있죠. 그런 행동 조절을 못하는 그런 가족도 있다. 그 다음에 영적 기능, 이건 종교적인 기능이에요. 이걸 행위상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메슬러가 체계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메슬러의 욕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겠지만은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 아니면 소수의 욕구, 안정의 욕구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아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 메슬러 욕구가 자아 발달 5단계가 있지만은 이 영혼의 문제도 다루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과 내에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그런 까지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또 그 해결할 수 없는 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 이건 이제 신학이나 아니면은 이런 형이사학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 아니면 뭐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영적 평가에 대한 8단계의 모델이에요. 의학적 차원, 심리학적 차원, 또 심리사회적 차원, 가족체계의 차원, 인종적, 문화적 차원, 사회문제의 차원, 영적인 차원, 신념, 의지, 소망, 결과, 경험, 감정, 의식과 습관, 용기와 성장, 공동체, 권위와 지도 이런 게 있다. 예. 그 다음에 패밀리 시스템 되어 어떻게 보면 가족 체계 시스템 체계 이론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전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가족 체계의 원리는 전체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고립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가족의 상호 관계와 전체 분석을 통해 이해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발달 이론이에요. 패밀리 디퍼포리먼트 데어가 이제 데어리라고 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가족 생활의 주기와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각 단계별로 가족의 다양한 역할과 발달 과업을 가족 인원들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즉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초점을 두며 가족이 각 단계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가족원들도 다양한 과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노력은 개인이 그들에게 보상이 되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비용이 드는 상호작용의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 질서는 이윤 혹은 보장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산물이라고도 보고 있죠. 보상이라든가 투자, 이익, 비교 수준에 대하여 대안에 대한 비교 수준의 배우자 선택이라든가 뭐 부부 간의 권력이라든가 노인의 문제, 이러한 것을 적용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계를 극대화하려는 현상을 무슨 이론이라고 하죠? 한번 보겠어요. 네, 가족 발달 이론이라고 해요. 가족 발달 이론. 그 다음에 교환 이론이 있어요. 교환 이론. 교환. 소셜 엑스 행거 리어. 사회적 노력이 개인이 그들에게 보상이 되는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비용이 되는 상호작용의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 질서, 이윤 혹은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부산이라고 본다. 보상, 투자, 이익, 비교 수준, 대안에 대한 비교 수준, 배우자 선택, 부부간 권력, 노인의 문제 작용에 의해서 관계를 극대화하려 한다. 사회교환 이론. 건강 가족 관심이에요. 슈터링 파밀리 페리포스티브. 건강한 가족의 범위는 가족의 병리보다는 건강적인 측면과 장점, 특점을 둔다. 같은 조건에서 잘 적용하는 가족 적용하는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과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긍정적 사고, 책임감, 적응력, 응집력, 효율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차원에서의 건강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 가족 관심을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건강도 해야 되지만은 신체적 건강도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 교육의 정의예요. 가족생활교육, 패밀리 라이프 에듀케이션이란 유아에서 노인까지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다시 마이크 좀 낄게요. 다양한 전반적인 삶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가정교육으로 평생교육이 있고, 또 가정 및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교육이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 교육의 영역과 내용. 가족생활의 교육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목표인 문제 해결, 예방 문제, 잠재력 개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부위를 차지하는지는 프로그램에 따르지만은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는 문제 해결에 더 중요성을 둔 반면 문제 예방과 잠재력 개발에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조건이에요. 건강한 가족 체계의 기능을 증진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가족 안에 있는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잘 포함하고 이를 지지한다. 세 번째, 가족의 발달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내용적으로 가족생활 주기와 다양한 인생 경험 및 교육의 지속되어야 한다. 5번,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6번째, 개인의 변화와 행동, 태도 변화 강조하는 학습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7번, 계속적인 강화를 위해 추후 활동을 포함해서 교육을 15에서 18시간을 해야 된다.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위한 학습 활동에 포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연습을 통한 학습 강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반영을 통한 행동이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이 위한 조건이에요. 건강한 가족 체계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가족 안에 있는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잘 포함하고 이를 지지한다. 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내용적으로 가족생활 주기와 다양한 인생 경험 및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을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의 변화, 행동 및 변화를 강조하는 학습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계속적인 강화를 소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을 15에서 8시간 해야 한다.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위한 학습 활동을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학습자와 다양한 그 문화의 개개인의 가치 지향을 존중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기술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고 토론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경향을 제공한다. 잘 기획되어야 하고 최근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집단 요구, 조사, 기초, 프로그램 개발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별 평가를 통해 보완, 발전해야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차 시 이제 3은 또 제가 강의를 가족에 대한 강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